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한동훈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해 왔습니다. 야당에서는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탄핵보다 더 빨리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자가 바로 집권 여당의 대표인 한동훈입니다. 자, 그래서 질서 있는 퇴진 내년 2월 3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고 나면 바로 한두 달이 걸리게 됨으로써 4월 달에 대선하거나 아니면 3월 달에 하야를 하게 되면 한 5월 달에 대선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전면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는 없다 바로 받아쳐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그리고 탄핵을 할 때면 해봐라는 겁니다. 자, 탄핵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재판 과정에서 내란 혐의가 없다는 것을 다 밝혀내겠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부정선거를 선관위에서 포렌식한 내용들이 다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나왔다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보냈던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선관위에 보낸 것도 바로 여기에 주안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라 했는데 그걸 오늘 다 반박했습니다. 자, 그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리겠느냐. 자, 개헌군이 들어간 것도 숫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철수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나왔다. 자, 이러보면 아주 계엄치고는 이런 계엄이 없다. 외신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는 게 이게 물거품이 됐다. 자, 이 좌파 매체들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로컬 뉴스, CBS도 지금 질서 있는 퇴진이 물거품이 됐다. 자,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축출이 본기가 됐다. 한동훈 축출. 자, 그러니까 당 안에서 한동훈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서 질서 있는 퇴진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대통령이 받아줄 리도 없고 또 지지도 낮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안에 있는 친윤계를 포함해서 아니 왜 대통령이 빨리 나가야 되나? 그러니까 대통령은 자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탄핵을 시키려고 하면은 시켜봐라.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고 그리고 나중에 기각되면 돌아오면 되는 거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적인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대통령 하야 기류가 이 국회의원들도 반대를 하고 사실상 한동훈의 주장이 물거품이 됐다. 이 한동훈이 한독수 국무총리를 데리고 와서 그래서 뭐 지금부터는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다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법적 근거가 없는 법적 타당성이 없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부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 최고위원들 가운데 4명 이상이 사퇴를 하게 되면 자 한동훈 체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한동훈이 물러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대위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3명의 최고위원이 사의를 이미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김민전, 인요한, 김재원 최고위원 이 3사람이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는 뜻을 확인됐는데 자, 그러면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 그 한 사람 장동혁에 대해서 지금 안에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노출됐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장동혁 의원이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서 장동혁 의원님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장동혁 의원님 대통령을 지켜주십시오. 자, 응원한다 이런 문자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은 바로 한동훈입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으로서는 질서 있는 퇴진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 배제 자진 하야인데 현실적으로 이걸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자, 그래서 문서로 약속을 받아오자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방법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를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대통령은 그 약속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한동훈이 설 땅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욱 이 한동훈으로서는 지금 곤란하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배현진, 조경태, 김예지, 김상욱 이런 자들, 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8명이 넘는다 하더라도 실상 이렇게 되면 8명이 넘을 수가 없을 거고, 자,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 어중간한 사람들이 좌파 매체 또는 좌파들을 보고 갑자기 마음이 쫄아가지고, 야, 지금 국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윤석열 물러가라 하는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생생하게 우리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그 배신한 사람들, 바로 이들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물러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 63%가 대통령의 계엄은 이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여기에 갑자기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권력을 찬탈하고 내란죄를 저질렀겠느냐. 자,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왜,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최고직인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 직이고, 그리고 국가의 통수권이고, 자, 그러잖아요. 행정수반인데.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권력을 찬탈하겠습니까? 권력을 더 이상 찬탈할 게 없는데, 자, 권력 찬탈하고 그 내란죄를 저질렀겠는가? 자, 너무나 이 사람들은 근시안적이다. 자, 대통령의 뜻을 봐라. 지금까지 이재명이 어떻게 해왔고 민주당이 어떻게 했으며 국가기관이 거의 마비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 특수본에서 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자, 이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 어떻게 해가지고 그 밑에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수장을 갖다가 긴급 체포를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 이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조직이 와해되고 있고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자,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11명을 강제로 소환했습니다. 자, 국무위원들 사실은 전부 다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도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국가기관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이거야말로 계엄 중에 계엄 사유가 아닌가. 자, 원래 이런 스케줄로 민주당은 가지 않았을까. 그래야 이재명은 이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동안 이런 식으로 선동을 했는데, 근데 그걸 대통령이 낌새를 알아차리고 바로 성구수를 띄웠는데, 이걸 가지고 선동하는 매체들과 함께 지금 대역습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하는 거는 이거는 내란죄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돌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선관위였다. 선관위. 자,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계엄을 할 것 같으면 선관위에 가는 것보다 국회를 포위하고, 자, 계엄 시간도 새벽 3시나 4시쯤 돼야 될 겁니다. 자, 탱크도 가고 장갑차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탱크 봤습니까? 장갑차 봤습니까? 그리고 계엄 시간이, 그거 한번 보십시오. 계엄 선포하고 바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출동했습니까? 군인들이 1시간쯤 돼가지고 그렇게 늦게 가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이미 다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땅땅땅 계엄 해제 건의안에 통과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군이 국회로 들어왔고, 자, 그리고 군인들이
이게 총에도 이게 뭐 탄창에 총알도 안 넣었어요. 그리고 또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서로 몸싸움이 있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힌 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가격하게 그것도 진압하는 그런 흉내만 했지 그렇게 와일드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군이. 자, 그래서 국회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을 윤리위에 회부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징계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 이런 내용. 자, 과거에 이 준석이가 징계받고 당원권 정지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본인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보면은 김민정 의원이 지지자로부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윤리위에 징계를 해달라 이 서류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서류를 안 받아주더라 하는 게 이렇게 문자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민전 의원이 그거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답했는데 이걸 보고 뭐 지금 윤리위에 회부해서 쫓아내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친한계가 이렇게 반발하고 있지만 자, 지금 이거 친윤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더라도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고 그리고 야당과 함께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한 사람을 그냥 두겠습니까?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동훈부터 자, 당내에서는 원내대표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5선입니다. 김태호 의원 4선입니다. 양자 간의 대결로 좁혀지고 있는데 지금은 권성동 그러니까 잘 싸우는 사람 투사형이 지금 돋보입니다. 그래서 권성동이 유력해 보입니다. 권성동이 원내대표가 되면 자, 그러면 이게 한동훈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당원권 정지가 되면 자동적으로 지금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권한대행. 그래서 그러면 권성동 체제 중심으로 민주당과 싸우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게 국민의힘의 스케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은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쫓겨나게 생겼다. 자, 오늘 홍준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동훈 보고 내민 같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은 내민 같다. 한동훈과 레밍. 자, 한동훈을 따라다니는 내밍이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을 따라다니는 내밍이 누굽니까? 바로 탄핵에 찬성하겠다라고 공언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 배현진이라든지 김상욱이라든지 김예지라든지 조경태, 안철수 이런 사람들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홍준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차피 탄핵되면 한동훈도 퇴출되고 내밍들도 갈 곳이 없다. 용병 둘이 반복하다가 이 사태가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한국 보수 세력을 탄핵한 게 아니다. 이 당에 잠입한 용병들을 탄핵하는 것이다. 차제의 용병은 퇴출시키고 이 당을 지켜온 사람들끼리라도 뭉쳐서 다시 당을 일으켜 세우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과거에 DJ 때 90석이 있었는데 뭉쳐가지고 정권을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심은 한동훈 퇴출이다. 이게 지금 오히려 한동훈이가 점점 이렇게 코너에 몰려서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